그러면은 이제 변수에 이어서 배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열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배열은 뭐냐면은, 배열은 우리가 이때까지 뭐, int a, b, c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을 한 거를 그냥 한 번에 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a 1번, 아니 a 0번, a 1번, a 2번 이렇게 넘버링을 시켜가지고 줄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 얘네가 넘버링이 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게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습 수업이었다면은 좀 더 배열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눠가지고 배열이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지금 봤을 때는 ABC로 쓰면 되지 왜 A0, A1, A2를 이렇게 해야 될까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지금은 배열은 그냥 이렇게 그 A라는 이름 아래에 넘버링을 1, 2, 3, 4 넘버링을 해서 공간을 이렇게 부여를 했다라고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그 변수를 할 때 변수는 어떻게 선언을 했고 어떻게 초기화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배열도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어떻게 선언을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면은 변수 같은 경우는 그냥 자료형에다가 배열 이름만 나타내면 끝이었죠. 근데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간을 A라는 이름 아래에 여러 공간을 만드는 거니까 이 공간의 크기를 몇으로 할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대괄호에다가 안에 크기를 적어줍니다. 내가 3칸짜리일지 얘가 10칸짜리인지 20칸짜리인지 이렇게 크기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int a 5였다면은 내가 5칸짜리 변수 방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변수랑 똑같이 여기서 그냥 세미콜론 해가지고 선언만 하고 끝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번 초기화까지 하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얘는 중괄호를 써서 이렇게 안에 값을 콤마로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열의 기본 규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열은 내가 여기 정해준 요 크기만큼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여기 5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값을 6개 쓰면은 5류가 나겠습니다. 더 큰 개수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넘버링 한다 했는데 그 넘버링은 0부터 시작합니다. 쌤이 여기 0을 적어놨죠. 그러면은 얘가 내가 5칸짜리라고 했으면은 0부터 시작하면 몇 가지 가죠? 4까지 가죠. 그럼 얘는 4번방. 그래서 0번부터 4번방까지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A10이라는 공간, 총 크기 10의 공간을 했으면은 0부터 시작하면 몇 가지 가죠? 9까지 갑니다. 그렇게 해서 0부터 시작해서 크기 -1까지의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배열의 크기는 선언할 때 무조건 지정해 줘야 되고요. 그거는 나중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A5만큼의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쓰다 보니까 하나만 더 집어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선언부에 가서 이 크기를 고쳐줘야겠죠. 나중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아예 처음부터 여기 빈칸으로 비워두면은 배열을 만들긴 만들 건데 그 크기는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오류가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변수도 선언만 했을 때는 그 안에는 무슨 값이 들어갔냐면은 랜덤한 값, 쓰레기 값이 들어갔습니다. 배열도 역시 똑같습니다. 선언할 때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쓰레기 값이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여기 지금 5칸의 크기를 지정했는데 내가 0번이랑 1번 방에는 뭘 들어갈지 내가 정했어. 그래서 여기는 0을 넣을 거고 여기는 10을 넣을 거야. 근데 2번, 3번, 4번에 뭐 넣을지 아직 못 정했어. 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두 개를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5라 하고 그 값은 0이랑 10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2, 3, 4는 못 정했어. 이렇게 괄호 닫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라 적혀있어요? 빈칸에는 0이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5개 크기를 했는데 내가 2개만 넣으면은 나머지는 뭐가 들어간다? 0이 들어갑니다. 그 초기화를 할 때는 여기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를 봤을 때 여기 int a는 5, a 가로 열고 5 하면은 5 크기의 배열을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초기화를 같이 했습니다. 중괄호 열고 2, 1, 3, 5, 1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일단 5개 크기를 만들었잖아요. 처음 숫자는 0이고요. 0부터 마이너스 1인 4까지 이렇게 방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초기화를 같이 하면은 이 첫 번째가 당연히 0이고요. 두 번째가 1, 세 번째가 2 이렇게 각각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5개의 크기를 만들었는데 내가 2개만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부터 차례대로 채워지고요. 그리고 빈칸들은 뭘로 된다? 0으로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초기화를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세 번째 여기 A 3번에 여기에 내용을 숫자를 1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변수 초기화하듯이 똑같이 얘 이름은 이제 여기 A 대괄호 3입니다. 그래가지고 A 3번에다가 10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변수 이 배열이 쌤이 정말 프로그래밍 할 때 편리하다고 한 이유가 여기 대괄호 안에 여기 숫자들 있잖아요. 여기가 아이쿠 여기가 변수로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i를 넣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i는 5다. 근데 아직 이건 나중에 또 반복문을 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반복문에서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배열의 기본 규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위에서 이 문자형을 다룰 때 여기 아까 쌤이 스트링 얘기하면서 문자열을 얘기했습니다. 문자열이죠. 얘가 뭐냐면은 이 문자로 만든 배열입니다. 문자 배열을 문자열이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형으로 그러니까 캐릭터로 배열을 만들면 그게 문자열이 되고요. 문자열은 초기화할 때 문장으로 가능합니다. 캐릭터 A가 크기를 뭐 10으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아까 배열 같은 경우 초기화할 때 여기 중괄호를 열고 콤마로 각각 구분해 줬잖아요. 이렇게도 그 초기화 가능한데요. 그러면은 내가 첫 번째 칸에는 A 넣고 두 번째 칸에는 X를 넣고 세 번째 칸에는 B를 넣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큰 따옴표를 써가지고 A, X, B 이렇게 하는 훨씬 간단하고 더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문자열은 마지막 칸에 공백 문자가 자동으로 추가가 된다입니다. 공백 문자도 한 공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쌤이 아까 여기 10이라는 공간을 줬는데요. 그 마지막 칸, 여기 빈칸에는 공백 문자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내가 10칸을 선언했지만 여기 10칸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백 문자가 한 칸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9칸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배열의 크기는 내가 쓰려는 문자 길이 플러스 1만큼을 더 설정해야 쓸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은 여기 캐릭터 A5 5칸짜리 문자열을 선언했고요. 그 안에 내용은 A, B, C, D다 라고 했으면은 여기 똑같이 각각 첫 번째 게 첫 번째 방, 두 번째 게 두 번째 방으로 이렇게 각각 대응이 되는데요. 그래서 5칸이니까 5칸짜리인데 A, B, C, D 들어오고 나고 맨 마지막에는 공백 문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얘가 꽉 맞고요. 아까 말했듯이 큰 따옴표로 선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중괄호를 열어가지고 각각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캐릭터 A 4 A, B, C, D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오류가 생겨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은 이 문자열에 대한 그 외부 함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좀 외워야 돼요. 좀 까다로워요, 문자열이. 문자열은 그냥 숫자랑 좀 달라서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A5라는 공간에 A, B, C, D를 넣었고 A, B라는 공간에도 A, B, C, D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건문을 만들어서 요 A 배열이랑 B 배열이 같은지 비교를 하고 싶을 때 A 넣는 B 이거 불가능합니다. 따로 써야 되는 함수가 있어요. 문자랑 서로 비교가 불가능하고요. 지금 완전 초급 단계에서 말하면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 이 문자열이 사실은 숫자거든요. 숫자인데 이 캐릭터를 하면은 우리가 시연에서 미리 정해둔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여기 A는 97번이 있네요. 97번 맞나? 잠깐만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A 안에는 97이란 게 저장이 된 건데 그 캐릭터로 선호를 하면은 얘를 대응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표로 나와 있거든요. 이제 97번은 A고 98번은 B고 99는 C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가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하면 이걸 1대1 대응시켜가지고 97은 A구나 해서 되는 거여가지고 얘를 만약에 %d printf에서 %d A 출력하면은 진짜 이 숫자가 나옵니다. 97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그 표를 뭐라 하냐면 그 아스키 코드라고 합니다. 아스키 코드. 그래가지고 그냥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배열을 했는데요. 그 중에 또 2차원 배열을 이렇게 1차원 표로 만들었잖아요. 해서 여기는 A0번, 여기는 A1번, 여기는 A2번, A3번, A4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차원짜리 표를 만들었는데 요거를 2 곱하기 2 아니지. 그니까 이 표를 2줄로 만들 수도 있고요. 3줄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게 이제 2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행렬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안 배웠죠? 요즘 행렬 없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2차원 공간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를 2차원 배열이라고 하고요. 그냥 얘도 배열이랑 일반적인 배열이랑 선언하는 거는 자료형을 두고 이름하고 원래 대괄호 써가지고 크기를 했는데 이제는 가로몇 세로몇 해서 행 크기와 열 크기를 줍니다. 그 다음에 값은 이렇게 중괄호를 열어가지고 값을 이렇게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int a 2, 3 이렇게 하면은 2 곱하기 3 표를 생성하는 거와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2칸, 3칸짜리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번 넘버링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우리가 A3을 했으면은 0, 1, 2가 들어갔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게 0, 1, 2가 되고요. 여기 앞에 있는 게 그럼 0, 1. 그러니까 세로로는 0, 1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0번째 0이라 해서 0, 0, 0번째 1이라 해서 0, 1, 0번째 2라 해서 0, 2, 첫 번째 0, 1, 0, 첫 번째 1, 1, 1, 첫 번째, 두 번째 1, 2 이렇게 넘버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안에 2차원 배열 안에는 값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겁니다. 나열을 하면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순서가 가로로 먼저 갑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가 일로 들어가고 두 번째가 일로 들어가고 세 번째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게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한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중괄호를 2번 써가지고 이렇게 끊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뭐가 들어갔냐면은 지금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이잖아요. 그럼 이게 첫 번째 줄이고 이게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칸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엔터를 쳐가지고 밑에다가 4, 5, 6 이렇게 만약 초기화했으면은 딱 배열처럼 2차원 배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초기화를 해서 바로바로 눈에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내가 선원 따로 초기화 따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선원이랑 초기화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할 수도 있는 방법인데 이 세 번째 방법은 선원이랑 초기화를 같이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은 공백이죠. 없습니다. 크기를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아까 배열을 얘기할 때 배열을 선언할 때 크기는 무조건 줘야 된다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배열의 크기는 선언할 때 무조건 지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왜 공백을 뒀지? 라고 하면은 옆에 봤을 때 열 크기는 3으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지금 몇 개 넣었어요? 초기화 좀 6개를 했습니다. 6개. 그러니까 지금 가로로는 3칸이 정해진 거야. 그러면은 총 얘가 6개니까 세로로는 몇 칸이 돼요? 2칸이면 딱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얘가 행 크기를 생략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략하면은 내가 그 초기화할 때 넣어준 개수로 추측해서 이게 2줄이면 되는구나, 3줄이면 되는구나 추측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1, 2, 3, 4, 5, 6 이렇게 넣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처럼 여기 생략을 했어요. 지금 가로는 지금 3칸이라고 했어. 그러면 3칸짜리가 일단은 만들어졌을 거고. 근데 봤더니 여기 중괄호로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지금 3줄이 필요한 거구나 해서 3줄을 만듭니다. 3줄. 3줄을 만들고 첫 번째 줄에는 하나만 들어있네 해서 제일 첫 번째에다 1을 넣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바뀌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0을 채워넣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줄 가가지고 2 여기 넣고 3 여기 넣고 남은 거 0 채워넣어서 이러한 행렬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변수와 배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